고성과 팀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대가 아니라 그럼 우리 팀이 이런 팀이 되려면 리더인 나는, 팀장인 나는 개인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우리 조직에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리더가 하루하루 어떤 말을 선택했는지 또는 팀원이 어떤 순간에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가 쌓여서 우리 팀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런 유사한 경험을 조직 내에서 해보신 경험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같은 시스템, 또 같은 조직 안에서도 어떤 리더가 팀을 이끄는지, 어떤 부서장, 어떤 팀장이 또 팀을 이끄는지에 따라 팀이 달라진다라는 경험 대부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리더십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달된 영역이면서도 또 굉장히 형태가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바로 리더십인 것 같은데요. 과거의 리더십을 보시면 과거엔 리더의 결정이 또 구성원들의 행동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면 구성원들은 굉장히 빠르게 수행을 했었던 과거의 리더십. 굉장히 수직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이었는데 사실 이게 틀렸다 맞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요. 사실 그 시대에는 맞았죠. 하지만 요즘 시대엔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언제나 옳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리더십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업무의 현장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 혼자 결정해서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해내야 되는 지금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리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볼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모를 수 없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구글에서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재미있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어떤 궁금증을 가졌냐면 우리 구성원들은 다들 너무 스펙이 좋잖아, 똑똑하잖아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는 기술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관리자가 필요할까? 리더가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험을 해보니 아니다. 리더는 조직에서 반드시 산소만큼이나 필요한 존재더라.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름도 산소 프로젝트, 프로젝트 옥시전이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해 본 결과 좋은 관리자가 한 8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현재는 10가지로 확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프로젝트 당시엔 8가지의 조건을 갖춘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리더이더라 라는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결과값을 받고 또 한 번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다. A팀도 굉장히 좋은 리더잖아. B팀에도 좋은 관리자가 있잖아. 그런데 모든 팀이 성과가 나지는 않네? 라는 또 재미있는 궁금증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졌던 또 다른 프로젝트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거였는데요. 이때는 리더에 대한 연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팀을 연구했어요. 2012년부터 대략 한 4년여 정도의 시간 동안 180개의 팀을 분석했어요. 분석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런 결과가 나왔죠. 좋은 성과를 내는 팀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여지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게 가장 제1의 조건이긴 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제1의 조건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초성만 좀 담았는데요. 좋은 성과를 내는 고성과, 근데 그런 고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협업이 잘 되는 팀은 이런 5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더라. 제가 초성만 담아봤거든요. 제가 심리적인 안전감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2, 3, 4, 5번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자, 두 번째, 구성원 모두가 본인의 일을 제때 정확하게 해낼 거라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뢰성.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팀의 목표, 역할, 계획이 굉장히 명확하더라. 구조와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정답이죠. 자,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일에 무엇을 그렇죠. 의미를 알고 있었고요. 4번에서 조금 확장되는 맥락인데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팀, 우리 회사,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와 국가에도 이 바지 너무나도 웅장해지죠, 갑자기. 이런 영향을 미치더라. 뭘까요?
일에 맞습니다. 이 5가지를 갖추고 있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의 원칙은 심리적인 안전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눠봐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고성과 팀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대가 아니라 그럼 우리 팀이 이런 팀이 되려면 리더인 나는, 팀장인 나는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잖아요. 자, 우선 첫 번째. 고성과 팀을 만드는 리더의 말과 행동, 심리적인 안전감을 만들어 주려면 리더가 뭐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믿어주기. 그렇죠. 그건 신뢰성에 나옵니다. 자, 우선 안전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부분에 나도 너랑 같은 실수한 적 있었어 라는 나의 취약성과 취약점을 좀 오픈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리더가 원하는 만큼의 모든 성과를 구성원이 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비난 없이 잘못된 답이어도 잘못된 결과여도 잘했다.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간혹 그런 오해가 있어요. 심리적인 안전감이 있는 팀이다라고 하면 그냥 갈등이 없는 팀?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아닙니다. 의견이 부딪힐 땐 교류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겠지. 또는 이런 질문을 해도 에이 바보 라는 소리 듣지 않겠지라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리더가 뭐 해야 된다? 나의 취약성을 먼저 좀 오픈해라. 그리고 비난 없는 존중의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죠. 신뢰라고 하셨잖아요. 그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리더가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될까? 리더가 해줘야 할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잘하니까 내가 믿는다. 와 믿으니까 시킨다. 믿으니까 부탁한다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신뢰란 이런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런 신뢰감을 느낀 구성원은 책임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건 약속이나 마감 기한들을 서로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김 대리도 잘 지켜, 박 과장도 잘 지켜. 여기서 리더가 해줘야 되는 건 중간중간 보시면서 누군가가 약속 기한이 맞춰지지 않을 것 같네 라는 순간에 환경적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도울 건 없어? 혹시 빠지고 있는 건 없어? 내가 좀 백업할 건 없어? 라는 것들을 좀 중간중간 확인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더 본인도 약속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솔선수범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요 이야기 좀 드려보고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명확성을 주어라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이런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나아가는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다음 스텝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이런 정기적인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 리더분들,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팀장님은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관리자가 되어 있죠. 그런데 과거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나는 대리였을 때도 우리 팀의 큰 그림을 봤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전 입사 한 5개월부터 우리 팀의 큰 지도가 보이더라고요 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가 해주어야 하는 역할은 김대리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박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워크시트나 근데 꼭 요즘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김대리가 하고 있는 일, 박주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팀원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화를 좀 시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율성을 준다. 무조건 알아서 해가 신뢰는 아닙니다. 자율성은 주되 중간중간 체크인 미팅 하시면서 흐름 파악하시는 것도 절대 놓치지 않아 주셔야 할 리더의 역할이고 또 이런 확인들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슬슬 웅장해지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해요. 물론 개인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우리 조직에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모르거든요. 모르면 알려주는 게 또 리더의 역할인데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네가 우리 조직에 합류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잖아. 네가 가지고 싶었던 커리어였잖아. 라는 것들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김프로가 우리 왜 다음에 그 예전에 한번 이런 프로젝트 한번 맡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 PM이 될 수 있는 중간 과정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짚어주시고 인지시켜 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의 영향력 한번 보겠습니다. 일의 의미에서 나아가서 이 일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또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데 여기서의 중요함은 성과, 수치, 그 다음에 성과를 낸 팀원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김주임이 준비해 줬던 이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쫓기는 걸 막아줬지. 뿐만 아니라 박프로가 만들어줬던 이 시스템 덕분에 고객들의 불편이 또는 고객들의 불만이 아주 정확하게 17%가량 떨어졌더라고 하는 이런 수치화된 정확한 피드백 뿐만이 아니라 이름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성과와 연결시켜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성취감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일의 영향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장점은 이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성취감과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거 리더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5가지 요소? 그럼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보고 오셨잖아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고성과 팀이 되려면 첫 번째, 말해도 괜찮아. 질문해도 괜찮아. 라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야. 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 지금은 이걸 하면 돼. 이 다음은 이거야. 라는 스텝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했는지, 그 일이 미치는 영향력이 이런 변화를 우리 조직 안에서 만들고 있어 라는 것들을 꾸준히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 또 리더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직에 꽤 오랜 시간 머물러 보셨고 또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고성과 팀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하루하루 어떤 말을 선택했는지 또는 팀원이 어떤 순간에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가 쌓여서 우리 팀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많은 말들이 팀원들을 평가하고 때로는 좀 다그치는 말에 많이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팀원들을 안전한 울타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따뜻한 말이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한 가지씩 바꿔 나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